오랜만에 방송을 켭니다. 좀 쉬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이제 뭐 시작들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일단 자,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하면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 뉴스에 200% 성장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확인하냐면 200%의 영업이익을 발생을 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확인하느냐? 일단 재무제표에서 매출채권을 확인하는 거죠. 매출채권을 확인해서 얼마 정도의 매출채권이 남아있는지, 매출채권이 줄어야 되죠. 그래야 이게 현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매출채권은 결국은 현금흐름에서 재무정보에서 얘네들이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된다는 말은 돈을 빌리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우리가 매출채권, 그리고 이게 뭐 건설 쪽이라면 미청구 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용어로 재무제표가 되어 있지만, 받을 돈인지 아니면 받아서 줘야 되는 돈인지 이 정도만 검색을 해보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마다 재무제표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 200% 올랐다는 것에 대한 돈을 실제로 돈이 흐름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현금 흐름을 봅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돈이 올랐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확인을 했죠. 매출채권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럼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 흐름이 돈이 적게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겠죠.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뉴스를 판단해야 되냐? 200% 증가를 했지만 돈을 못 받았고 이 돈이 회사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이 현금 흐름표의 재무 정보가 플러스가 되었는지, 대출을 더 받았네? 차입금이 늘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뉴스는 어떤 느낌일까요? 회사는 분명히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이 늘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오르는데 실질적으로는 뻥이죠. 손익에 대해서만 나온 거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뭐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뭐 이런 악플도 달립니다. 뭐 한 권 읽었니, 두 권 읽었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10권 읽든 100번 읽든 어쨌든 돌아가는 현금 흐름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확인해서 실제로 이 회사의 매출은 일어났으나 손익은 그러니까 현금에 실제로 돈이 들어와야 회사가 돌아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흑자도산도 가능한 거고, 실제로 매출만 일으키는 부분도 있고, 뭐 재고를 헛더리를 하면서 매출만 일으키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돈이 들어오는 거 보면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게 많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조건 걸립니다. 현금 흐름은.
무조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200% 영업이익이 올랐고 앞으로 올랐다 이러는데, 이런 기업들 대부분의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부채비율이 높다, 이익이 없다, 높다, 얘네들 진짠가? 판매라는 부분은 재고제표를 한번 확인하고 재고자산, 매출채권 확인한 다음에 현금으로 돌아가서 실제로 이 회사에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어떤 식으로 들어왔느냐 체크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간과하고 투자를 한다, 이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요 정도는 확인하고 회사에 현금이 흐름이 들어왔다. 자,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예측을 하는 거는 예측이에요. 자기가 본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측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뭐냐면, 예측이 틀렸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을 있는가. 자, 이 회사에 대해서 만약에 내 대응이 틀렸다면 뭘 할 수 있나. 시총이 높다 그러면 인버스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시총이 낮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겁니까? 없다는 거죠. 대응할 방법이. 뭐 수수료가 오른다, 업종이 오른다, 이거 결과로 판단해야 되지. 왜 예측을 해야 돈을 많이 번다, 꼭 그러지만은 않습니다. 결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다 벌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결과를 다 보고 판단해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측을 하고 좋아질 것이라는, 뭐 수수료 500원에서 1000원은 오른다. 자, 1000원 오른다에 대해서 예측한 사람 있을까요? 막연하죠. 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막연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방송에서 너 뭐 좀 아냐, 물론 다 맞진 않습니다. 저도 대충 제 방송 요지 자체 기준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 검토하자,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 없고 막연히 좋아질 것이다. 자, 5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수료를 올라가는데 대비해서 이 회사에서 1조 원의 적자가 있다면 그게 얼마나 영향이 미칠지, 미미한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만약 뭐 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이 많이 판매가 돼. 이 판매가 자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애널리스트한테 정보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최소한 말씀드렸죠. 뉴스에 뜬 거에 대해서 좋은 게 아니라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이 재무제표의 확인을 위해서 현금 흐름을 확인하고, 이 현금 흐름이 안 좋다고 하면 이 뉴스를 걸러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소한 이 정도 이제 사이클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뭐, 차트상으로도 뭐, 얘기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을 빼고,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오랜만에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 지금 한 500페이지 남았거든요. 기업 분석 관련돼서 500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뭐 쓸데없는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려가지고 좀 피곤하기도 했고, 제가 이걸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분방하게 방송을 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회사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해 주는데, 좋지 않은 입장에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은 발끈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1200개, 1500개 정도 되는 기업들 중에 좋은 기업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 중에서 봐야 될 기업들, 제 관심 종목에도 30 종목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방송할 게 나쁜 기업들을 얘기하면 좀 안 좋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러면 발끈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좀 잘 버셨는지 모르겠지만 돈 벌고 얘기하세요. 피곤해요. 잘 벌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 뭐 500만원 들어가서 뭐 3배 벌었니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건 우연찮게 하는 거고. 자, 일단 오늘 방송을 실적하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자, 계정 정보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이 일반적인 부분이고, 뭐 미천공사, 뭐 송구공사, 뭐 그다음에 계약 이제 담보로 잡으는, 뭐 이제 교육 쪽에서는 또 해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채로 잡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실적만 한다. 그러면 실적이 실제로 돈이 회사에 들어왔는지 현금 흐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요지입니다. 이 정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무조건 200%, 300% 영업이익이 올랐다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부채가 굉장히 높더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